안녕하세요. 연예인 매니저 1호입니다. 연예인 매니저 2호입니다. 연예인 매니저 3호입니다. 은지가 그때 드라마 스케줄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했고 저희는 제주도에서 음악 방송을 찍는 날이었어요. 한 명이 비니까 리허설 올라가야 되고 시간이 영 안 돼가지고 은지 대신에 리허설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분이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게 접니다! 아, 멤버들이 저한테 뭐 오빠 춤 알잖아요. 그래서 알걸?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같이 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놀고 오자, 한번 즐겨보자 이런 거였는데 내가 은지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은지 붙이고 마이크를 들면서 하는데 민망한 거예요. 골반도 써야 되고 영상 보면 처음에 제가 작게 춰요. 점프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2절이 넘어가면서 신난 거예요. 점프 높이부터 달라졌어요. 2절에서 막 방방 뛰고 있어요 제가. 오른손이 올라갈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또 바꿔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고 스태프들이 딱 나올 때 저보더니 은지 씨 왜 이렇게 살찌셨어요? 의상을 안 입으셨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막 질문해 보시고 다음 리허설이 규현 씨였어요. 근데 규현 씨가 보더니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장 같은 곳을 가면 무더위와 강추위 이 두 가지가 제일 힘들어요. 야외 촬영이었는데 핫팩 4개와 난로 2개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패딩을 이렇게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컷하면 이제 바로 패딩 입혀주고 핫팩 쥐어주고 난로 이렇게 씌워주고 연기자가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게 최대한 신경을 썼었죠. 촬영하는 걸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민들레 씨앗이 날리는 거예요. 민들레 씨앗이 왜 여기 있지 해서 봤는데 스텝이 저를 딱 부르더니 매니저님 패딩 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난로를 2개를 들고 다녔잖아요. 켜져 있었던 거예요. 패딩을 다 벗더니 패딩이 다 탔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흰색 패딩이었는데 그날로 못 입게 됐죠. 1박 2일로 이제 지방에 촬영 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외국으로 가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1박 2일 촬영 가는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되게 새벽에 출발해요. 근데 그 전날도 저희가 스케줄이 엄청 늦게 끝났어요. 12시인가 1시인가 끝났는데 다음날 출발이 새벽 4시였어요. 근데 1박 2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쉬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오게 신분증을 꼭 챙겨가 달라 이랬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피곤한 나머지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신 거예요. 동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2분만 조금만 늦게 닫아주시면 안 되냐. 사진관에도 전화해서 지금 손님 있냐. 저희 바로 갈 건데 바로 준비해달라.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쓰고 임시 주민등록증 받아가지고 그 사이에 비행기 예약해가지고 바로 또 내려드리고 도착할 때 누구한테 나와달라고 딱 해가지고 공항에 내려드리고 더 빨리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일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쯤 지방에 다른 예능 촬영을 하러 갔었어요. 막 달리고 있는데 저기 1차선에서 이게 안 밟히는 거예요. 차가 계속 흔들리고 큰일이다. 벨트가 터졌나? 차에 문제가 생겼나? 라는 생각 때문에 비상 깜빡이를 빨리 켜고 뒷차들을 보면서 가까스로 갓길을 딱 뺐어요. 저 있었고 사수였던 매니저 형이 있었고 헤어메이커 스타일리스트 다 있고 멤버 한 명 타 있었고 이렇게 다 타고 있었는데 차는 섰고 옆에 차 때문에 계속 차는 흔들리니까 다들 놀래서 깼어요. 큰일이다. 보험사에 전화해야겠다 싶어서 폰을 드니까 기름 게이지가 있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걸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멤버가 딱 깨더니 뭐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봤는데 기름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좀 더 잘 수 있겠네요. 하면서 바로 자는 거예요. 너무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너무 고맙긴 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보험사도 그때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마침 휴게소 지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제 사수였던 형이 갓길 따라서 뛰어간 다음에 휴게소 가서 기름차를 타고 왔어요. 타고 와서 기름 넣고 형이 나오라 그래서 전 조수석으로 빠지고 형이 이제 운전을 해서 갔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실수지 않은가. 네. 커피를 사려고 카페 앞에 차를 잠깐 주차를 해놨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이제 뒤를 돌아봤죠. 근데 창밖에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본인? 경험해 봤죠. 차가 없어졌는데 연기자가 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차에. 그래요? 네, 차에 연기자가 타 있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죠.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 누나가 차를 옮겼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카페에서 담당하고 있는 발렛 기사님이 뒤에 누가 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차를 끌고 주차장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누나가 있던 거죠. 서로 와! 아! 막 이렇게 놀란 거예요. 서로 둘이. 바로 이제 되돌아와가지고 누나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죠. 그런 상황이었다고. 앞으로는 차를 그냥 차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발렛 기사님도 아마 앞으로는 무조건 뒤를 확인하시지 않을까. 견인이었으면 진짜 웃겼겠다. 성가 오빠가 또 행사가 있어서 도착을 했는데 발전차랑 이런 게 다 보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돈을 맡겨 왔는데 내비를 다시 막 보고 문자를 보고 막 이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잖아. 매니저님 거기가 아니에요. 10분 남았. 어떻게 야 너 내려.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여기로 와가지고 일단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이래서 오빠가 운전하고 간 적도 있어요. 왜 항상 촬영할 때만 이렇게 실수를 할까. 그때의 기억이 아주 제 큰 실수로 남아 있습니다. 허각형에 제가 매니저를 했었어요. 형이 차에서 노래를 되게 잘 불러요. 그리고 옆에서 항상 흥얼거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노래 들으면서 오히려 더 팬이 된 것 같은 느낌? 항상 나가는 프로도 다 그런 노래 부르는 프로들을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케줄 할 때마다 귀호강을 하는 거죠. 일을 하러 갔지만 살짝 그 방청객 같은 느낌? 아 너무 좋아 이러면서 팬심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성공한 덕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딱 2명 좋아하는데 FT 아일랜드의 이용기님이랑 또 동방신기의 윤호윤호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콘서트에 제 돈을 이렇게 주고 갔어요. 성광 오빠가 홍기 오빠랑 너무 친해가지고 오빠가 저 간 줄 알고 홍기 오빠랑 통화도 시켜주시고 가서 사진도 찍게 해주셔서 저 너무너무 기뻤고 윤호윤호님은 시사회를 보러 갔는데 그 앞에 윤호윤호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가서 사진 한 번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죠. 그때는 성덕이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X를 든 이유는 공연 같은 경우는 주말에 대부분 하잖아요. 예매를 해놨는데 주말에 갑자기 스케줄이 생겨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날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다 보니까 성덕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몇 번 했었죠. 제가 어렸을 때 아이유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머니가 미용사이신데 어머니 미용실 이름을 아이유헤어로 지었었거든요. 제가 담당하게 된 배우의 작품에 아이유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됐고 너무 좋았죠. 그 어떤 작품이었어요? 호텔 델루나. 사극신을 촬영할 당시였는데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아이유님이. 광채가 느껴졌어요. 네. 뒤에서 후광이 이렇게.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 이제 앞에 보이니까 팬으로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뭐 동문회 이런 거 모일 때 차들 갖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괜히 발렛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차 어디다 드셨어요? 아 제가 가지고 올게요. 약간 이런 느낌? 물 수저 챙겨주는 거. 화장실 어디 있는지 제가 먼저 동선 확인하고 있고. 맞죠? 그렇지 않아요? 저 이모님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 화장실 좀 여기에서 절로 가는데 맨날 휴지 먼저 챙겨주고. 매니저들하고 모일 때는 서로 막 챙겨주려고 하는데 친구들하고 있으면 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차이점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랑 뭐 어디를 가거나 할 때 항상 이제 전화해서 먼저 체크하는 거. 식당 같은 데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전화해 볼게요. 네, 무조건. 그거 맞아요. 알파문고 전화해 볼게요. 무조건 갔는데 네. 영업 안 하고 있으면은 맞아. 완전 낭패잖아요. 그건 좀 직업병 같아요. 이게 절대 늦으면 안 되니까 시간의 강박관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자다가 종종 깨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방에 있다가 올라와서 바로 스케줄 가는 날이 있었는데 집이 뭐 서울에 있으면은 차 막혀도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예측이 되잖아요. 근데 지방이니까 그 시간 예측이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늦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꿈을 꾸다가 깨서 시계 보고 아 아니네 다시 자다가 몇 번씩 깨서 봤는데 시간은 계속 아니었던 거죠. 마지막에는 결국에 좀 일찍 일어나서 그냥 준비하고 출발을 했는데 좀 이런 게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연예인 매니저는 연예인들과 함께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재미가 있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이라서 진짜 재밌어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매니저들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컴백할 때쯤 됐는데 저희가 차를 새로 뽑았어요. 조금 큰 차로. 이제 컴백하면은 레드카펫 앞에 딱 주차를 한 다음에 문이 열리고 멤버들이 싹 내리는 거였거든요. 쭉 올라가면은 평화전당인데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골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좀 길이 좁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갈 수 있지 해서 가서 오른쪽을 한 이 정도 되는 폭으로 쫙 긁었거든요. 이렇게 레드카페 앞에 딱 섰는데 원래는 검정색 차 정말 멋있게 문 탁 열리면서 멤버들이 싹 내려야 되는데 은색이 이만큼 갈려요. 형들이 아 왔네 차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야.